이렇게 선거도 조작을 할 수 있다.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는데 저는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노조위원장단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거기에 중앙선관위위원장, 사무총장, 상임위원들이 어떻다는 것을 싸움에서 전부 알았던 사람이고 밑에 직원들의 행태, 마음가짐이 다 제가 노조를 하면서 다 파악했던 사람이거든요. 이거 약간요 이게. 아니 잠깐만 이야기할 좀 참아주세요. 이 조작은요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든다면 제가 왜 처음에 놀랬냐면 진작에 피 조작 보고 한 선거구에서 여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. 한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는데 관리회장 있잖아요. 이번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. 꼭 마음 보면은 그러고 그 표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. 여론상 자기가 선거 관리하면서 봐도 나지 않는다 하면 이번을 당선시키려고 마음 까먹고 그 프로그램 취급하는 담당자 관리회장. 관리회장이 마음먹고 처음부터 혼자서 하면은 조작 가능합니다. 지도처럼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직원을 봤어요. 그런 나쁜 짓 하는 직원을 봤어요. 이제 투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선거 관리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전장의 표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. 투표소 개표를 해야 돼요.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감시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표가 한 100표 이하로 차이 날 적에는 차이 나는 게 얼마든지 조작해놓으면 못 찾습니다. 그리고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?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고 나서 봉합을 했잖아요. 선관위원장도 못 떴습니다. 그거 투표지 봉합하는 것은. 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아니 엉터리다 판결 다시 해라. 불가능하잖아요. 판결은 판사도 판결문을 다시 못 고치잖아요. 선관위 개표 상태로 공표한 거 똑같습니다. 공표한 사람도 못 뜯어고칩니다. 그런데 선관위가 아까 말씀한 거 보면은 진주 갑에 사전투표가 100%가 시험이다 해가지고 뜯어가지고만 했다니까. 그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. 그건 무효입니다.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보면은 법원 재판하는 거 재판직인 거 똑같습니다. 어디 판사가 지금 판결하는 걸 또 바꿉니까? 그거하고 똑같은 거는 선관위는 지금 했다는 거예요. 그럼 진주에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분인가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나요? 아니, 그건 표를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잡는 게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. 그래서 선거 무효 재선거예요. 진주는 아예 그럴 수 있다. 표가 많고 적은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과정이 표가 많고 적음에 가기 전에 그 과정이 입법상이 나오면 무효입니다. 그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선거 무효입니다.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그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횃불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은 사기를 알려도 왜 안 되느냐. 안 되는 거 맞습니다. 우리가 전략이 없었습니다. 그거 아셔야 돼요. 우리가 분명히 전략이 없으면 고생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간단하게. 제가 말로서 이걸 좀 시설이 되어요. 제가 2014년 3월 14일 날 느닷없이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습니다. 한 달 이틀 있으니까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뉴스를 보고 안 했어요. 아니, 잠깐, 지금 이야기할 때 좀 가만 좀 있어주세요. 4월 16일 날 그거를 보고 저를 적겨놓은 분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빨리 세월호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부정선거로 세월호 사건을 터뜨렸으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죽였다 하면서 사과를 해야 빨리 끝나고 당신들이 빨리 이룰 수 있다. 꼭 보냈더니 적경가다가 그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또 적경을 왔는데 그 가족들이 우리 소송 있는 사람들을 밀어낸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 했냐면 세월호 가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. 왜냐?
요즘 우리 세속에서는 말하면 시간이 없다. 시간이 없어 고생한다 하잖아요. 시간이 뭐가 전략이에요. 전략이 없어가지고 결국 고생할 것이다. 참 어쩔 수 없다.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니까. 그러고 제가 작년 3월 25일 석방되고 나서 전주에서 부정선거 투쟁하는데 발언해달라고 갔습니다. 가니까 세월호 가족 세 번을 만났어요. 만나기 전에 발언하시는데 우리 자식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다음 발언을 하고 내려와 상시 이야기를 해봤어요.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월호 가족들 중에 그 소수가 부정선거 때문에 자식을 죽였다는 사람이 있고 다수 그거 생각도 안 한다는 부모들이 그런 상태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세월호 보세요. 지금도 그런 고생하는 거예요. 왜 그런 고생하고 야당도 그런 개분열 때문에 야당도 안 놔줍니다. 이게 세상사예요. 그래서 세월호 부모들이 여기 보면 자식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. 그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전략 전술에 의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자식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지 부모들이 분열되어 있어요. 왜 저렇게 분열시키느냐. 채널이 저놈들 모여 부정선거를 했다가 세월호 했다가 살 곳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죽게 하는 사람이 돈을 써서라도 분열을 시켜놔야 돼요. 그렇지만은 세월호 부모들은 내 자식이 최고다. 내 자식의 사랑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과연 그 부모들이 저렇게 양분대나 저렇게 할 수가 있냐. 그놈들 이 세속에 썩었기 때문에 저런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약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. 풀어내는 방법은 제가 왜 세월호 가족들한테 대선 부정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. 대선 부정은 세월호 사건처럼 뒤에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부연합 같은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단체를 못 만들어요. 부정선거는. 왜냐? 전 국민들 유권자가 피해자입니다. 피해자를 반쪽 나라가 부정선거 아니다 맞다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부정선거를 밀고 나오면 속대만을 박근혜는 깨갱하는 거예요. 아니 큰일 났다. 죽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날 것을 그 순간에 생각을 잘못해가 단계를 잘못하는 죄로 꼴은 꼴대로 그 단원부에서 이상하게 몰려버렸고 억지 쓰는 사람처럼 몰려버렸고 자식은 잃어버렸고 계속 충격받는 거예요. 부정선거에 대한 다른 방안 이런 네. 거 얘기하시죠.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세월호 가족들이 안 넣습니다.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했네. 남재주기도 15일날 그만두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죽여놓고는 이래 했네. 야 부정선거 터뜨리자. 지금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 이제 죽게 하면 사귀 나와야 돼. 정답. 그래 나와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. 그 부모들이 일단 그래버리니까 제3자 도와주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또 못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보여지는 거예요. 이거 뭐가 하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죽게 하는 사람이에요. 왜냐? 진짜 죽어요. 지금 다 죽어버리고.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? 그래 우리 부모들은 막 그놈들보다 더 시박한 마음으로 내가 다 죽는다. 목숨 그런 거 하겠다. 우리 집에 시칼이라 들어나와 하겠다. 이거. 불의는 못 본다. 이래 나오면은 어떡하겠어요? 경찰들 다 다루납니다. 그 눈이 내가 완전 이성을 잃은 사람한테 시칼을 들고 나와 찌르는데 지금 경찰 당하겠어요. 그런 신념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바꿔야 되는데 그 부모들 그래 했어요. 못했다니까.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,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. 권력 지금 박근혜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. 저는 선관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주고 그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고 당선됐다고 이야기를 해본다니까. 권력에 대한 욕심을 멸치게 보면 옆에서 보면 마귀 같아 마귀. 눈에서 빛이 팍 나면서 광기가 아니라 광기. 마귀 같다니까. 광기를 그거를 저는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
생각할 수 없어.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하면서 일표만 한단 말이야. 원래 되게 선한 척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마귀가 많아요. 국정원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국정원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질문.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감시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일어나고 사실은 표가 한 100표 이하로 차이 날 적에는 차이 나는 게 얼마든지 조작해놓으면 못 찾습니다. 그리고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.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고 나서 보완을 했잖아요. 선관위원장도 못 떴습니다. 그거 투표지 봉함하는 것은. 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아니 엉터리다 판결 다시 해라. 불가능하잖아요. 판결은 판사도 판결문을 다시 못 고치잖아요. 선관위 개표 상태로 공표한 거 똑같습니다. 공표한 사람도 못 뜯어고칩니다. 그런데 선관위가 아까 말씀한 거 보면은 진주 갑에 사전투표가 100%가 시험이다 해가지고 뜯어가지고만 했다니까. 그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. 그건 무효입니다.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보면은 법원 재판하는 거 재판지는 거 똑같습니다. 어디 판사가 지금 판결한 걸 또 바꿉니까?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선관위는 지금 했다는 거예요. 그럼 진주에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분인가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나요? 아니, 그건 표를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그러니까, 잡는 게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. 그래서 선거 무효예요. 네. 재선거예요. 진주는 아예 그럴 수 있다. 표가 많고 적은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과정이 표가 많고 적음에 가기 전에 그 과정이 입법사항이면 무효입니다. 그런 선거도 조작을 할 수 있다.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는데 저는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노조위원장단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거기에 중앙선관위위원장, 사무총장, 상임위원들이 어떻다는 것을 싸움에서 전부 알았던 사람이고 밑에 직원들의 행태, 마음가짐이 다 제가 노조를 하면서 다 파악했던 사람이거든요. 이거 약간도 이게 아니, 잠깐만 이야기할 좀 참아주세요. 이 조작은요, 충분히 가능하고, 예를 든다면, 제가 왜 처음에 놀랬냐면, 진작에 피 조작 보고, 한 선거구에서, 여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. 한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렀는데, 관리회장 있잖아요. 이번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. 그 마음 보면은, 그러고 표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, 여론상. 자기가 선거 관리하면서 봐도 나지 않는다 하면, 이번을 당선시키려고 마음 까먹고, 프로그램 취급하는 담당자 관리회장. 관리회장이 마음먹고 처음부터 혼자서 하면은 조작 가능합니다. 지도체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직원을 봤어요. 그런 나쁜 짓 하는 직원을 봤어요. 이제 이 투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선거 관리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전장의 표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. 투표소 개표를 해야 돼요.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는 언제든 직원이 뭐가 전략이에요. 전략이 없어가지고 결국 고생할 것이다. 참 어쩔 수 없다.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니까. 그러고 제가 작년 3월 25일 석방되고 나서 전주에서 부정선거 투쟁하는데 발언해달라고 갔습니다. 가니까 세월호 가족 세 번을 만났어요. 만나기 전에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자식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발언을 하고 내려와 상시 이야기를 해봤어요.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월호 가족들 중에 그 소수가 부정선거 때문에 자식을 죽였다는 사람이 있고 다수 그거 생각도 안 한다는 부모들이 그런 상태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세월호 보세요. 지금도 그런 고생하는 거예요. 그런 고생하고 야당도 그런 개편일 되면 야당도 안 놔줍니다. 이게 세상사예요. 그래서 세월호 부모들이 여기 보면 자식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. 그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전략 전술에 의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자식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지
부모들이 분열되어 있어요. 왜 저렇게 분열을 시키느냐. 채널이 저놈들 모여 부정선거를 했다가 세월호 틀다가 살 곳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죽게 하는 사람은 돈을 써서라도 분열을 시켜놔야 돼요. 그렇지만은 세월호 부모들은 내 자식이 최고다. 내 자식의 그 뭡니까?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선거무효입니다.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그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횃불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하는 사기를 알려도 왜 안 되느냐. 안 되는 거 맞습니다. 우리가 전략이 없었습니다. 그거 아셔야 돼요. 우리가 분명히 전략이 없으면 고생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간단하게. 제가 말로사 이익을 좀 시세리고요. 제가 2014년 3월 14일 날 느닷없이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습니다. 한 달 이틀 있으니까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뉴스를 보고 안 했어요. 서울 주셨어요. 아니, 잠깐, 지금 이야기할 때 좀 가만 좀 있어주세요. 4월 16일 날 그거를 보고 저를 적겨놓은 분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빨리 세월호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부정선거로 세월호 사건을 터뜨렸으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 죽였다 하면서 사과를 해야 빨리 끝나고 당신들이 빨리 이룰 수 있다. 꼭 보냈더니 적경다가 그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또 적경을 왔는데 그 가족들이 우리 소송 있는 사람들을 밀어낸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했는데 세월호 가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. 왜냐? 요즘 우리 세속에서는 말하면 시간이 없다. 시간이 없어 고생한다 하잖아요. 그런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문제.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과연 그 부모들이 저렇게 양분대가 저렇게 할 수가 있냐. 그놈들, 이 세속에 썩었기 때문에 저런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약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. 풀어내는 방법은 제가 왜 세월호 가족들한테 대선 부정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. 대선 부정은 세월호 사건처럼 뒤에 그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부연합 같은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단체를 못 만들어요. 부정선거는. 왜냐? 전 국민들 유권자가 피해자입니다. 피해자를 반쪽 나라가 부정선거 아니다 맞다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부정선거 밀고 나오면 속대만을 박근혜는 깨갱하는 거예요. 아니 큰일 났다. 죽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날 것을 그 순간에 생각을 잘못해가 단계를 잘못하는 죄로 옳은 꼴대로 그 단원구에서 이상하게 몰려버렸고 억지 쓰는 사람처럼 몰려버렸고 자식은 잃어버렸고 계속 충격받는 거예요. 부정선거에 대한 다른 방안 이런 네. 걸 얘기하시죠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월호 가족들이 안 듣습니다.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했네. 남재주기도 15일날 그만두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죽여놓고는 이래 했네. 야 부정선거 터뜨리자. 지금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 이제는 죽게 하면 사기 나와야 돼. 정답. 그래 나와야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. 그 부모들이 일단 그래